2024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안 좋다고 하죠. 2024년 하반기보다 2025년이 더 안 좋다고 합니다. 25년보다는 26년이 더 안 좋을 것이고요. 27년, 28년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몇 년간은 좀 많이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좀 많이 어렵다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중금리가 계속 고착화돼서 사람들이 조금만 버티면 이라고 했던 게 이제 좀 더 버텨도 안 나아진다라는 걸 알게 되는 시간들이 오는 거고, 그리고 금리가 현재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가상금리가 2%, 3%, 4% 더 붙어서 사람들이 이제 영끌한이들이 두 손 두 발 드는 날들이 이제 더 빨라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그 영끌족들의 이제 부동산들이 경매로 이제 넘어오는 거고, 경매 물량이 폭증되면 이제 정상적인 거래는 더 이제 안 되는 거고, 경매로 물건들이 이제 팔리기 시작하고, 또 그러면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일반 거래의 이제 시세도 이제 왕창 내려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되려 더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되려 더 안 사고 더 관망하고 아예 그냥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뭐 양도세, 취득세 다 깎아주고 뭐 이래저래 사기만 하면 애국자인 것처럼 이제 분위기를 만든다고 하죠. 뭐 결국 이 또한 반복되어 왔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건설사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망하게 되는 거고, 또 이제 그러한 시기 때에 실제로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대거 이제 매수한다고 하죠. 그것 또한 이미 계속 이제 있어 왔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우리네 삶에 어떤 여파를 주겠습니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결국 이제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이 망하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승자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내보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는 건, 특히나 부동산은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갖고 유지할 수 있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죠. 각종 세금들,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빚들,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고 합니다. 감당 못할 무리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되는 거죠. 사람들의 삶을 많이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고 살아가야겠죠. 그냥 막연하게 부자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 500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 하더라도 그 달 막아야 되는 그 이자 1000만원, 500만원 못 막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뺏기는 경우가 크다합니다. 뭐 흑자부도 이런 얘기도 많죠.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 분명히 흑자입니다. 근데 받아야 될 돈은 많은데 못 받고 있고, 줘야 될 돈이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IMF 때도 많았습니다. 이게 참 씁쓸한 얘기죠. 돈을 안 주는 놈들이 다 나쁜 놈들인 겁니다. 우리가 채무자 채권자 상황에서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채무자는 되게 착한 사람이고 채권자는 되게 양아치 건달, 나쁜 사람으로 묘사가 되는데, 실제로는 돈 안 갚는 놈이 제일 나쁜 놈입니다. 돈 안 갚고 뻔뻔하게 사는 놈들, 그런 놈들이 악인들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해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채무자들이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가 더 많을 텐데, 채무자들은 철저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지지 않으면 나중에 채권자까지 같이 이제 무너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경제가 이제 전부 다 이제 흐름이 안 좋아져서 사는 게 더 빡빡해지고 더 예민해지고 더 엉망이 되어가는 거죠. 이미 지금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상이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얼마나 더 안 좋아지려나 두고 봐야 되는 거죠. 2024년보다 25년이 더 안 좋다라고 하는데, 26년이 더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야 되나, 뭘 기대어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금 철저히 자기 호주머니에 현금이 있게끔 철저히 준비해 놔야 되고, 특히나 비상금 같은 건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50만원, 100만원은 현금으로 통장에 넣어놓지도 말고 그냥 내 손에 움켜쥐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주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 급한 일을 헤쳐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 뭐 필요하겠습니까? 안 좋을수록 건강 챙겨야죠. 경기가 안 좋은데 불황인데 아프기라도 하면 돈 들어가는 게 더 심해지고 일을 못 할 수 있으니까 건강 챙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 챙겨야죠.
가족들 간의 우애를 더 잘 챙겨야 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에 멘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족 중 누구라도 좀 잘못되게 해서 돈 나가야 될 일이 더 많아지면 그만큼 암울하고 우울한 일이 없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들죠. 좀 조심해야 될 것도 많고 대비해야 될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도 많이 되고요. 앞으로의 삶이 더 안 좋아지는데 25년이 더 힘들어지는데 사람들이 점점 안 좋다 안 좋다 이러면 이럴수록 지금 정부에 대한 이 뭡니까 이 반대, 이 실망, 이 불만이 아마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시국이 될 거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살아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더 많이 듭니다. 참 많은 생각이 들고 참 암담하고 참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힘들고 어려운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과연 나갈 수 있을까 겁이 많이 나죠.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냥 힘들고 어려운 걸 누가 대신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닌데 결국 스스로 다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리고 그걸 극복하지 못해서 망가지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 우려도 되고 염려도 되고 걱정도 많이 되죠. 참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막막할지 우리는 잘 압니다. IMF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라겠습니까. 그 무서운 시간들이 지금 다시 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IMF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정장 차림으로 등산을 많이 갔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족들에게는 잘렸다는 얘기 못하고 매일 출근하는 복장으로 그렇게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 가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도 그 가장의 마음이 어떤지 조금은 압니다. 왜 알겠습니까?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 나이쯤 되고 보니까 참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안 아파도 될 것도 아파서 힘들어하고 내몰려도 보고 큰 사기도 당해보고 참 별의별 일들 다 겪었죠.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같은 경제 위기의 시기에 그런 일을 겪지 않았고 그래도 좀 괜찮았던 시기에 겪어서 견딜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참 이래저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어떨지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더 염려하고 더 조심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사는 게 참 막막하고 두렵고 걱정스럽습니다. 괜찮은 것처럼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앞으로 큰 코 다칠 것 같으니 좀 진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앞으로 어떨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 것, 신중하는 모습을 갖추는 것, 그게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